오늘은 해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사실은 나는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라 생각해. 자유. 정신이겠지. 정신이 어떻게 인간 정신이 어떻게 극한으로 극대화되느냐?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이제 복무할 수 있는 그 시민의식을 획득할 수 있느냐? 그런 인류성의 문제. 결국에 이제 그 해결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그 자유였어. 자유의 개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에는 보통 이제 적극적 자유나 소극적 자유가 있겠지. 적극적 자유는 뭔가 개인이 어떤 기본권으로서 어떤 그 생존권적 그 기본권이잖아. 뭔가 이제 국가에부터 이 커뮤니티 공동체에 그 요구할 수 있는 그걸이란 말이야. 보호를 요청한다든가 인권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해결은 사실은 지금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면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의 그 경제 질서는 옹호하되 이제 어느 정도 그 너무나 그 지나친 불평등이 지나치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잖아. 또 평등을 수량적인 평등을 선언적으로 주장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독재로 가고 개인의 자유가 이제 제한되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해결이 추구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해결의 국가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는 이성적으로 그 형성된 법치 국가와 그 사회적 국가만이 이제 어떤 국가가 이제 어떤 규제가 없으면은 이제 자본주의 질서는 파괴된단 말이야. 너무나 불공정으로 인해서 이런 그 시장 질서의 기능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겔이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국가, 그 사회적 국가야. 해겔은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시장 불평등한 시장에 그 개입하는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해결의 국가로는 사회적으로 어떤 그 이성으로 사비된 국가 아닌가, 사회적 국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예전에 이래 보면은 몇 년 전이냐, 한 5, 6년 전에 그 연세대학교에서 어떤 한국 해결학회에서 뭔가 그 이런 학술 대회가 열렸다고. 해결이 그 주장하는 그 국가는 과연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그래서 해결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의 문제, 시민사회 문제, 시민사회. 해결이 얘기하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미 신자유주의 시대가 된 지가 벌써 신자유주의는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1979년 아마 70대 후반부터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신자유주의 그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그 레이거노믹스 등장 영국 런던의 그 대처 등장 이때부터 이제 그 신자유주의 질서가 무한 경쟁 시대가 펼쳐져서 지금 벌써 60년이잖아. 신자유주의의 그 60여 년 동안 그 전까지는 미국에도 사회보장 제도가 좋았고 그 대처 이전에 영국은 뭐 무덤에서 프람 투 더 크레이블 투 더 그레이브 해가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 제도가 좋았는데 이제 사회보장이 또 너무나 좋다 보니까는 이게 또 그 인간들은 사람이 게을러지고 국가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왔는데 또 신자유주의를 또 한 60년 하다 보니까는 또 너무 그 경제적 빈곤 격차의 문제가 이렇게 생긴다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 20, 30대 그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든가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결의 국가론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자, 해결이 생각한 어떤 그 시민사회라는 것은 뭐냐. 국가가 있고 한국에 자 수많은 시민단체가 있잖아. 뭐 진보적인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단체, 무슨 어린이 급식 문제 여러 가지 그 시민단체가 있고 그 노동운동단체도 있고 뭐 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고 또 이제 그 보수적인 시민단체도 있고 뭐 새마을 관련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국가 안보에 관한 자유촌연맹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뭐 그것이 간변단체든 뭐 일반적인 시민단체든 각 지역 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이것을 시민단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것이 이제 항상 그 긴한관계, 긴장관계 속에서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와 국가를 이제 구분한 사람이 이제 헤겔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헤겔의 국가는 이제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존중하지만 시장주의의 그 영역을 규제를 하고 그 질서의 그 테두리를 부여한다고 시민의식으로서. 헤겔의 이제 시민사회도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시민사회 연합체하는 이제 시민단체하고는 이제 다르지. 그 시민사회라는 것은, 헤겔의 시민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그 연합체야. 그 마르크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그 거의 마지막에서 과학적 공산주의 사회가 뭐냐라는 것을 스케치식으로 대충 뭐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려놓은 건 아니야. 자유로운 그 개인들의 그 연대체라고 얘기를 했거든. 헤겔의 국가론이 그 어디 누구 것을 이제 그대로 모방해 갔느냐 하면 마르크스 이론 헤겔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헤겔이 얘기하는 시민사회도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 자유에 자각된 사람들, 자기의식으로서 이 자유인들의 어떤 연합체란 말이야. 이것은 이제 시장사회, 연대사회, 능력사회, 자 복지사회 개념을 다 포괄한다고.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자 독식주의로 나가면 안 되고, 이것을 또 솔리데리티 연대 사회로서 또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든지 이제 양극단을 버리고 이제 중도의 길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이야기하고 붓다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중도를 얘기했단 말이야. 중도라는 것은 양극단을 버린다. 우리가 이제 도수 분포표 보면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이 뭐 100점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한 2, 30점 나오고 할 때 그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쁜 성적은 버리고 그 중간값을 취하잖아. 뭐 이런 것처럼, 자 우리가 사실은 너무 양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실 헤겔의 국가 이론은 여러 이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왜곡했단 말이야. 뭐 그 파시즘이라든가 뭐 나치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국가주의로 나아갔다는 것이 보수적인 국가주의로 나가고, 사실은 이래 뭐 북한식의 중국식의 이제 그 극단적인 국가주의, 국가가 하나의 당이 모든 것을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나 뭐 나치당이나 뭐 파시즘 당이나 사실은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조선민주노동당이나 뭐 나치즘 당이나 이게 큰 차이가 없어. 왜 차이가 없느냐면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잖아. 중국에 가서 밥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짐승처럼 밥은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 인간으로서의 뭔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그 자유는 없단 말이야. 북한은 더 없지.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헤겔을 다시 한번 보자고. 왜 그 헤겔을 공부해야 되냐? 헤겔은 사실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그 독일의 그 독일적 프로이센이 이제 후진적 독일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이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눈을 떠가지고 있잖아. 그런 계몽의식을 가진 이런 후진 그 게르만 우리 그 프로이센 국가를 일단 세워야 된다. 그것이 입헌 군주정이든 뭐든 말이야. 이런 그런 뭐 플라톤 철학의 이제 맥을 갖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제 서구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기독교 사관의 그 어떤 기독교 목적 사관, 진보 사관의 다양한 그 시대별로의 그 변형된 거야. 마르크스도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신학이고 헤겔도 기독교적인 신학이란 말이야. 서양 철학의 모든 줄기는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신학의 어떤 다양한 변형태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헤겔이 그 당시 때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해석해 보면 사회적 국가란 말이야. 사회적 국가라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니야. 시장주의의 적인 어떤 그 탈규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 법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인권을 위해서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그런 그 사회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사회에 개입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복지국가가 이제 오히려 저 헤겔의 국가론에 이제 맞다는 것이지. 그래서 또 헤겔은 애국심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 애국심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에 대한 뭐 북한에 가면은 전부 애국에 대한 노래가 많잖아. 그 일방적으로 그 애국을 세뇌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데 그런 애국심이 아니고 커뮤니티 하나의 그 공동체 사회를 이루다 보면은 자기가 애국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지역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러면 예양심을 가지게 되고 예양심을 가지는 것이 결국에는 나아가서
한 국가를 사랑하게 된다고. 이런 이게 애국주의라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이 이런 자기 땅을 내가 태어나서 태줄을 묻는 이 자기 땅을 사랑하는 것. 자기가 여기 바깥에서는 다른 데서 존재할 수 없는 거잖아. 이런 그 애국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겔의 이제 그 사회적 국가론이라는 것은 어떤 뭐 경찰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국가가 안보와 치안만 해주고 너희들은 무조건 뭐 자유를 위해서는 뭐 멋대로 살아 이런 야경 국가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경제적 자유가 보장이 되려면은 모든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것이 중요해. 그냥 자유도 뭐 정치적 자유만 있으면 뭐해? 이 경제적 자유로 이 돈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유는 개양해야 된다고. 내가 돈을 100억을 가지면은 100억 정도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1억을 가지면 1억의 자유. 100만 원밖에 없으면 100만 원 정도의 그 자유밖에 못 가지는 것이 실질적인 그 사회 현실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헤겔이 얘기하는 헤겔 법철학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자유라는 거야. 헤겔은 이제 그 우리가 노동이라든가 주거라든가 교육의 권리가 있는데 이런 그 기본권이 그 자유의 실현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라는 점을 이제 말한 것이라고. 그래서 헤겔의 이제 사회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그 애국심은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나의 개인적인 관심이 국가의 보편적인 목표가 있단 말이야. 나의 개인의 어떤 자유를 향한 이런 그 이념적 지향이 국가의 보편적인 목표와 통일될 때, 나와 국가의 그 어떤 그 이념적 목표가 통일이 될 때 이제 애국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대중 기만수를 위한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이라든가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런 애국하고는 완전히 그 전혀 별개의 것이지. 그런 국가주의적인 애국주의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그 천민이다. 천박한 천민이라는 것은 못 살고 가난한 것을 천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민 의식을 가진 것을 천민이라고. 이제 헤겔의 그 천민의 개념이 나오는데 뭐냐면 헤겔은 사회성은 이제 노동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긍심을 상실하면은 이제 천민으로 전락한단 말이야.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이 노동이 숭고한 그 정도의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시급으로 어느 정도를 정해주는 거야. 10,000원 이상을 주라, 뭐 11,000원을 주라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시급을 보장받을 때 개인이 어떤 하는 일이 아무런 경제적으로 보상을 못 받고 이렇게 되면은 내 노동이 정신적 노동이든 육체적 노동이든 그것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응? 육체와 정신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이것이 그 경제적인 그 대가를 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 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다 이렇게 느끼잖아. 사실은 북한에는 사실 뭐 월급이라는 거 없어요. 그 실제 그 내가 수많은 탈북민들을 만나보고 예전에 30대 젊은 시절 그 탈북 단체하고 이렇게 뭐 활동을 해봤는데 그 지원해주고 뭐 거의 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야. 뭐 북한은 뭐 사람이 살 곳이 어쨌든 못 되는 곳이고 뭐 월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뭐 배급제가 무너진 지가 벌써 오래됐고. 자, 그래서 이런 그 천민의 이제 경제적인 이익만을 중시하면서 타인의 자긍심을 짓밟고 법과 정의를 상실한 과도한 부의 소유자가 많은 어떤 그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이런 성자 독식의 경제 체제도 이제 헤겔이 생각하는 이제 국가가 아니다. 이제 이것이지. 헤겔은 분명하게 이제 자유주의 철학인데 헤겔이 얘기하는 자유주의는 뭐냐? 그 시민주의하고 시민사회하고 가족이 연관되고 상호부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 왜냐하면 헤겔의 국가론이라는 것이 있잖아. 국가론이라는 것은 사회적 국가라는 말. 국가가 이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헤겔 같은 경우는 한 개인이 비참해지면 이거를 개인의 실패로 돌리는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의 한계잖아. 이런 데는 반대하는 것이지. 시민사회에 대한 이제 국가의 그 책무를 강조한 것이 이제 그 헤겔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헤겔의 국가론을 봐야 된다 이 말이지.